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미주 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 250호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 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남양 특집인데요. 특히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귀신이 등장하는 무서운 이야기나 끔찍한 흉악 범죄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입니다. 20여 년 전 영국 BBC 방송은 서구의 악명 높은 살인마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기의 살인마라는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뉴스가 최근 나왔습니다. 유명인을 살해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찰스 맨슨과 관련된 것인데요. ABC 뉴스는 지난 11일 찰스 맨슨 추종자인 레슬리 반 휴튼이 5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휴튼은 1969년 8월에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는데요. 세계의 살인마인 맨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인사건 범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1일 가석방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맨슨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맨슨은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이코패스로 꼽히며 일단의 추종자를 달고 다닌 사이비 교주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1967년까지 모두 10번이나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변이 뛰어나 사람을 세뇌시키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살인클럽인 맨슨 패밀리를 조직해 이들로 하여금 유명 여배우 등 여러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도록 조종했습니다. 특히 맨슨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1969년에 벌어진 두 건의 잔혹한 연쇄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맨슨 패밀리에 속한 4명의 추종자가 맨슨의 지시로 한 호화저택에 침입해 5명을 살해합니다. 이 중에는 유명 영화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도 포함됐습니다. 배우이기도 했던 폴란스키의 아내 샤론 테이트는 당시 26세의 나이로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테이트는 범인들에게 태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들은 그로서리를 운영하던 리노와 로즈마리 라비앙카 부부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라비앙카 부부를 살해하는 데 동참했던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번에 가석방된 휴튼입니다. 휴튼은 이 사건 당시 로즈마리를 눕힌 상태에서 베개로 얼굴을 눌렀고 다른 범인들이 로즈마리를 칼로 찔렀고 이후 휴튼도 12번 이상 로즈마리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부부를 살해한 뒤 집 벽을 온통 피범벅으로 칠해 나중에 수사진과 취재진,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휴튼은 바로 전날 벌어진 테이트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휴튼은 이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1972년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제도를 일시 폐지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돼 주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휴튼은 범행 당시 나이가 19세였고 이 때문에 2번의 재심 끝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복역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가석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주정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로부터도 가석방 권고가 나왔지만 게빈 뉴섬 가주지사가 여론과 피해 가족들의 반발을 들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휴튼은 지금까지 2016년부터 모두 5번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5월 30일 가주 고등법원이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는 석방을 판결했고 뉴섬 주지사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휴튼이 53년 만에 다시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휴튼은 11일 이른 아침 LA 동쪽편에 위치한 코로나 소재 가주 여성 전용 교화시설을 떠나 임시 거처로 떠났는데요. 너무 장기간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약 1년 동안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며 어떻게 장을 보는지, 데비카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배우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튼이 그토록 맹목적으로 따랐던 맨슨도 1971년 2월 1급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1년 뒤 사형제 일시 폐지로 역시 종신형으로 감형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 그는 12번의 가석방 요청, 음반 발매, 책 발간, 옥중 결혼 등 기행을 이어가다 2017년 83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지낸 휴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가 한인들을 캠핑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8월 평소 캠핑을 좋아한 진민수 씨는 페이스북에 캘리포니아 캠핑 매니아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에 모두가 움츠러들 때 자연 속 캠핑이 주는 위안을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그룹이 올해 7월 현재 가입 회원만 5,600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동호회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겠지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 또 캠핑 정보를 얻고 싶은 분, 정보를 나누고 싶은 분, 동행을 찾는 분 모두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고객들이 식당의 정크 수수료 징수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서비스 차지, 직원 베네핏, 리빙 웨이지, 직원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3에서 18%까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레딧, 인스타그램, 옐프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 식당협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레스토랑의 15% 정도가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차지는 불법이 아니어서 고객이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고급 식당일수록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추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지가 최근 타운에 완공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통상 고층 건물로 분류하는 9층 이상의 하이라이즈 건물은 7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4개는 20층이 넘는데요.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콘도이거나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현재 버먼트와 유가 인근 테라스 블록에는 40층짜리 건물이 공사 중이고 칠가와 베란도가 만나는 코너에는 38층 높이의 한라산 건물이 완공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높아지면서 정감은 없어지고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본지 기자가 실리콘밸리 벤처의 한인 선구자인 이종문 엠벡스 그룹 회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지난 5일 실렸습니다. 이 회장은 50대 중반에 전혀 경험 없고 생소한 분야인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립해 성장시킨 뒤 나스닥에 상장해 10억 달러를 거머쥔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후에도 사회공헌과 자선활동을 하는 사회사업가이자 자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 생활할 때 로스가토스 자택에 2번 정도 방문해 식사를 나눈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데요. 올해 나이가 95세임에도 흐트러짐 없이 정정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야 할 때가 됐다. 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인 2세, 3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의 생전에 한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건강하십시오. 끝소식입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산악인이 중가주 비숍 인근 스플릿 마운틴에서 산행을 하다 눈사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이면일 씨는 지난 2일 오전 알고 지내는 한인 부부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내려오던 중 14,0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를 만나 부상을 입은 뒤 구조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 씨의 부인은 남편이 산행 안전에 늘 만전을 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욱 황망하다고 말했는데요. 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산행을 즐겼고 히말라야도 등정한 경험이 있는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산행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깨비 뉴스 250호는 여기까지입니다.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태양의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가물면 가물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더우면 또 너무 덥다고 투덜대며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투덜대기보다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소소함 속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